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이번 주 넘버즈 139호는 명품 소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명품을 소비하면서 느끼는 심리,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명품 시장의 규모는 달러로 해서 141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규모는 세계적으로 보면 약 7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 규모는 매우 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현상은 이런 명품 소비가 돈이 많은 기성세대, 50대나 60대 이 세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2030 세대가 명품 소비를 주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전체 명품 매출 중에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백화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약 50% 내외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2030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2030 세대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20대의 56%, 30대 79%가 부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명품 소비를 주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명품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체적인 그런 소비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품을 비구매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당 제품 명품이 특별한 가치를 주지 않아서, 혹은 패션보다 더 관심 있는 분야에 소비하고 싶어서와 같은 주체적 소비관을 나타내는 이유는 2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의 두세 배 높은 65%의 응답이 사고 싶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보류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즉 명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돈이 없어서 구매하지 않을 뿐이지 명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는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명품을 이렇게 구매하고 싶어 할까요? 제품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브랜드, 명품 의류보다 품질이 더 우수한 제품도 많다, 이런 응답에 대해서 81%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명품은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만족도와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고 명품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도와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가 명품 의류는 비싸더라도 하나쯤은 있을 법하다. 바로 이 결과가 명품은 사용 가치가 아니라 보유 가치, 교환 가치 때문에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MZ세대가 명품 소비를 주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MZ세대가 명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Z세대가 명품을 사려고 하는 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은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응답에 대해서 77%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그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스스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명품 소비의 MZ세대가 명품을 소비하는 그 본질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욕구는 요즘 젊은 학생들 가운데 겨울에 입는 패딩을 어떤 브랜드를 입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걸 패딩 계급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패딩 계급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브랜드 패딩 계급도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회현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8%였고요. 브랜드 패딩 계급도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이런 응답이 82%였습니다. 만약 이런 명품 소비가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라면 이것은 소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다수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는 것은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보다 뛰어났던 사람들에게 내가 뒤처지고 싶지 않은 바로 이러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에서는 차별화 소비가 아니라 동조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소비를 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그 사람들 네트워크, 그 사람들의 그런 그룹에 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거죠. 결국 MZ세대들은 명품 소비를 통해서 내가 상류 계급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 때문에 명품 동조 소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조 소비, 내가 특정 계급에 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비단 자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서 나타납니다. 부모들은 만약 내 자녀가 명품을 사달라고 하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78%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나의 자녀가 밖에서 기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90%가 동의를 했습니다. 즉, 자녀의 명품 구매 요구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자녀가 사회에서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명품을 구매해주고 싶다. 이런 욕구를 부모들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조사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그 자산 가치에서 계급이 구분되는 계급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모두가 상류 계급을 꿈꿉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상류 계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상류 계급이 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명품 소비를 통해 스스로 계층 상승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것이 명품 소비의 본질적 욕구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기 만족의 본질입니다. 미국 사회학자 베블레는 그에 져서 유한 계급론에서 과시적 소비는 스스로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 계급임을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품 소비에 치우치지 않고 건전한 소비의 습관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계급성이 약화되고 자기의 주체적 정체성이 강해진다면 계급 소비를 통해서 명품 소비를 통해서 그 계층 상승감을 가지려는 이런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건전한 그런 소비 습관과 소비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139 명품 소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